안녕하세요. 주식뷰였습니다. 주님들과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주주분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주주분들께 지난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이제 뭐 9월 13일부터 뭐 차트 다 나오죠.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 정말 주주분들 흔들리지 마셔라. 흔들리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기다리신 시간, 그동안 이제 공매도 세력들에게 이제 언론, 이러한 부분으로 외압을 받은 이러한 부분 자체가 정말 겪기 힘든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까지 정말 넉넉히 견디셨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버티지 못하면 안 된다. 조금만 버티셔라. 분명 시티뱅크가 AI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 반영이 지체되진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뭐 추석 연휴 때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잡아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이제 저는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매도 금지다. 일단은 왜 우리가 매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얘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뭐 SK 하이닉스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지금 증명이 된 상황이죠.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기존 이제 본드 업체들 한미반도체와 이제 ASMPT 이쪽만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HBM 본더를 이걸로만 지금 제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독점 지휘력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4에 대해서 오늘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대역폭, 이 HBM의 대역폭을 더욱더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HBM4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자, 그러면은 TC본도 또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반도체 거를 쓸 수밖에 없다.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결국에는 HBM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 한미반도체 입지는 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요 초입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테슬라 공급 계약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삼성 쪽에다가 넣는 거예요. 삼성 쪽에다가 넣는 건데, 그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어깨가 더 무거워지겠죠. 왜? 테슬라에게 주는 거니까는 당연히 더 좋은 걸로 잘 만들어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성이 담겨야 되잖아요. 정성이.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정성을 담으려면은 더욱더 한미반도체 TC본더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조명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분명한 거는 마이너스가 될 건 없습니다. 일단 요거 사진을 보시면 테슬라의 A14 칩입니다. AI4 칩인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야기가 좀 나눠지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A16 칩, 이제 HBM을 탑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쟁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안 될 것이다라는 측의 주장을 좀 들어보면은, 왜냐면 테슬라가 뭐 이전처럼 자율주행에 1차적으로 이 칩이 활용이 되니까 LPDDR이나 GDDR, 저전력 쪽 이쪽의 계열의 활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는 반면에, 아니다, 반대 측 입장에서는 HBM 활용이 불가피한 게, 테슬라는 A16에다가 HBM 탑재 여부가 조명을 받는 것은 이전 버전과는 다른 능력, 즉 활용의 범위가 더 커졌기 때문에 HBM을 탑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SD, 자율주행을 위해서 더욱더 큰 연산 능력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옵티머스죠. 휴머노이드 10만 대 이상을 지금 찍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의 이 학습, 이 머리 쓰는 거, 이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칩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 학습을 데이터 센터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 센터가 그냥 우리 학교다. 학교에 있어가지고 각 교실, 뭐 6학년 1반, 뭐 3학년 3반, 뭐 요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 칩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도조죠. 슈퍼컴퓨터 도조까지 지금 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HBM 활용은 지금 불가피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요 뉴스가 중요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테슬라가 접촉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HBM4의 시제품 개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결국에는 A16 칩에다가 이제 HBM 탑재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수주를 따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쟁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테슬라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HBM4가 테슬라의 이제 뭐 그록이죠. XAI 요런 쪽이나 휴머노이드 학습에 있어서 굉장한 속도를 낼 것으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언급을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HBM 사용은 이제 뭐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난 여름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3조 계약이 나왔었는데 HBM4의 계약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 TC 본도의 입지가 더욱더 굳어진다. 아예 그냥 본드처럼 단단해진다.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이 TC 본더를 삼성전자가 요청을 하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여러 업체에다가 잘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 TC 본더는 약방의 감초 수준처럼 지금 필요한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봤을 때 지금 한미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의 테슬라 발주죠. 뭐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직접 요청을 HBM4의 시제품 개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테슬라에 어떻게 보면 HBM까지 한미반도체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10월 15일 삼성이 이제 HBM4에 있어가지고 속도전 대역폭을 3.25 이쪽 이제 테라바이트로 겨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HBM4는 이제 1초의 요 속도라는 거예요. 1초의 속도가 초당 속도가 3.25 테라바이트. 이건 마치 초당 영하 800편 이상을 전송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괴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속도니까는 일론 머스크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도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AI가 학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찍어내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져요. 그 속도가 빨라지면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화성이죠. 화성에다가 실질적으로 로켓수가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걸 배치한다?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이제 수천 대 수만 대를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더욱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만큼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로부터 이 TC본더를 발주하는 양 자체도 많아진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의 거대한 성장을 지금 테슬라가 다시 한번 뒤에서 조용히 밀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만드냐? 이렇게 속도를 빠른 것을. 엔비디아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더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빠르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지금 메모리는 테슬라, 구글, 메타 다 원하고 있어요. 다 원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지금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인 리벨리온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퓨리오사 AI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리벨리온과 같이 삼성전자의 전용 HBM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나노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봐야 알겠죠. 엔비디아 거보다 빠를지 안 빠를지.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도 TC 본더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는 뭐 이제 굉장히 이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제 이 뿌리가 여러 기업들 쪽으로 다 지금 뻗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증권사에서는 한미세미컨덕터,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13만 5천 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 향이 엄청난 공급 계약 이거를 발주를 요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까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그러면은 이 양이 더욱더 늘어나는데 그럼 CLSA에서 제시한 목표가를 오늘 종가에 돌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팔아야 되냐?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팔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더 좀 끌고 가도 되느냐? 요 방향성에 대한 데이터, 정확히 얼마까지 성장이 가능한지 요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한번 챙겨가시고 이 주식 농사주에 여러분들 남들 모를 때 우리가 씨를 좀 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테면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목표가를 13만 5천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위로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당화 가능한 그 근거가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ROE죠. ROE. 그러니까 ROE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이 있어. 10억으로 내가 한 1억 정도를 수익을 냈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10%잖아요. 대략.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ROE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ROE 자체가 51.4%예요. 그러니까 10억으로 5억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게 좋은 거죠. 사업 구조 자체가.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상위 5% 수준의 자본 효율성이다. 상위 5% 수준이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기업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에 대해서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CLSA에서 제시한 멀티플이 20배였습니다. 20배. 요 정도를 지금 제시를 했었는데 추가적인 멀티플 프리미엄이 정당화 가능하고 이제 주당 순이익 요거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제 당연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률이 55.4%입니다. 네, 거의 뭐 괴물 수준입니다. 거의 괴물이라서 장비업체 평균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왜 가능하겠어요? 독점이기 때문에 HBM4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더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독점은 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겠죠. 독점의 장벽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더 높아진 것 동시에 ROE까지 높아지고 그러면 EPS 올라가니까는 매도의 근거는 꿈의 배터리, 약 전고체 배터리처럼 꿈의 본더인 이 하이브리드 본더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천장을 뚫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CLSA의 20배 PER은 보수적으로 설정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향, SEC의 이제 HBM4 그리고 테슬라의 콜로서스 지금 이 테슬라 데이터 센터가 콜로서스 1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가 20만 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요거랑 똑같이 콜로서스 2라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같이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 수주까지 공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PER 30에서 32배까지 충분히 정당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주가로 표현을 하면은 구당 20만 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PER 40배, 50배는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2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뜻을 잘 보시면은 2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20만 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뭐 월봉으로 보나? 자, 월봉으로 봤을 때 20만 원 시작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앞전에 이런 악성 매물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새 도화지에다가 또 그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절대 지금 구간에 어떻게 보면은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아 내가 이거 좀 매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분명 고민되실 거거든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떨어질 때 매도 고민보다 올라갈 때 매도의 압력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간지럼 피는 것 같이 이러한 매도의 압박은 드는 것은 맞아요. 드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에서 수익 보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다 여러분들? 아싸리 평균 단가를 낮게 잡거나 자 또는 내가 이 기업의 내재 가치죠. 펀더멘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전략방에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지난 5월 6일이었죠. 5월 6일에 이제 뭐 체코 원전, 뭐 프랑스 EDF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소송을 할 것이다.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장 전에 26,000원부터 24,000원까지 요거 이제 매수 대응 가능하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잡아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끌고 가신 주주분들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재 가치, 즉 펀더멘탈이 이게 뭐 소설이 아니라 진짜다라는 것을 두산이 보여준 것처럼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반영을 시키는 구간이 또 따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정없이 위로 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사정없이. 상승으로 이렇게 계속 때려줄 거다. 그러면은 지금 공매도 잔고, 제가 다음 시간에 공매도 잔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공매도 애들도 지금 공매도 잔고 어떻게 돼요? 한미반도체 1.2조 원입니다, 여러분. 1.2조.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도끼를 품고 한미반도체 주주분들과 한판 해보자. 요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도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다니까. 왜? 지금 얘네들의 평균 단가가 9만 원이에요, 공매도가.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4만 원까지 뛰었잖아요. 14만 원까지.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큰 손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줄어들어야 맞는데 이게 지금 공매도 잔고가 1.2조 원으로 오히려 이제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전략을 따로 준비를 또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성립이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도 인정하는 게 내재 가치예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전략뿐만 아니라 이 내재 가치를 단순 이제 뭐 소설이 아닌 두산이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SK하이닉스나 삼성이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비소설이 한미반도체에 있어서 현실화가 되는 구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략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인 체제로. 왜냐면은 이 기관들이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이제 이 주식시장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2배, 3배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발굴을 하는지. 그래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4월 14일이죠, 여러분들. 4월 14일 날에 자, 요렇게 이제 HJ중공업에 대한 이 뉴스 딱 말씀을 드리면서 왜 얘를 잡아야 되는지. 3사, 조선 3사죠.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자, 노크는 작지만은 신규 군항 건조에 대한 설계 기술까지 보유하고 이거 건조 이력도 있는 게 HJ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주가가 10,000원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자, 항상 뭐다 여러분들 스타들은 소형주에서 탄생을 한다. 소형주에서. 그래서 8,500원 부근에서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셔라. 이렇게 다 잡아드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HJ중공업도 얼마까지 갔습니까? 34,000원까지 갔죠. 이런 식으로. 34,000원까지. 그래서 이 전략방은 이제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이 수익을 가져가는 종목에 대한 안목, 즉 이제 2배, 3배 이상의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즉 농사주 같은 것, 여러분들 숨은 보석주를 발굴하는 이런 안목, 관점, 기술 이런 거를 다 실시간으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한미반도체 주주분들도 이 안목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전략방에서는 이제 다음 타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타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에서 어떤 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도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하셔가지고 챙겨 가셔서 정말 계좌에 이 빨간맛, 신장 이거를 한껏 더 증대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자 수학 우리가 수학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수학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의 기쁨도 이 전략방에서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고 문자 한 통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